이번 순서는 YTN 사이언스 양회영 기자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 올 한 해 나로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우주 산업에 쏟아진 관심 굉장히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죠? 네, 이 10년간 나로 개발이 5천여억 원이 들어갔을 정도로 사실 이 우주 산업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 우주 산업들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발 위성의 100분의 1의 비용으로도 만들 수 있는 위성이 있는데요. 바로 큐브 위성입니다. 네. 오늘 큐브 위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우선 큐브 위성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봤습니다. 가로 세로 약 10cm, 무게는 1kg. 손바닥 위에 올라가 있는 정육면체 안에는 각종 부품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인 큐브 위성입니다. 큐브 위성은 1999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과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대학 연구팀이 교육 목적으로 처음 개발했습니다. 큐브 위성은 위성 개발 비용이 너무 비싸 이론만 배우는 학생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2명의 교수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위성을 이처럼 작은 크기로 설계하게 되자 개발 비용이 일반 위성의 0.1%까지 줄어들어 학생들이 위성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생들은 위성 제작의 전 단계를 대학 교과과정 내에서는 배울 수 없었습니다. So that the problem with educational satellites before CubeSat was that they took a long time to develop, and that meant that the students did not see the entire life cycle. They didn't see design, build, and fly. So Bob Twiggs at Stanford and myself decided that we needed a faster, cheaper way of doing student satellites. So we looked for the smallest possible thing that could do a mission that was good enough to train the student. 하지만 큐브 위성의 개발로 교육 환경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개발 기간이 1년여밖에 걸리지 않아 학생들이 직접 위성 제작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Yeah, the CubeSat education is a great experience, at least for me as a student. I was able to go through the whole design process and then as well as the build and flight process for the Peapod and CubeSats. So it's been a great experience and very hands-on, being able to take what I've been learning in the classroom and then expand on that to real-life work. It's a great motivator. The students are very excited to work on the satellites, and they work very hard, and they learn a lot. And then they go and get a job wherever they want to. It's very, very successful. 큐브 위성 하나의 개발비는 2억 원 정도, 발사비는 약 1억 원입니다. 올해 발사한 다목적 위성인 아리랑 3호의 개발비가 2,826억이 든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개발 비용도 큐브 위성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큐브 위성이 실제 우주 공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10여 개의 큐브 위성을 동시에 쏠 수 있어 경제적인 데다 위성 부품이나 통신 시스템 시험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발된 큐브 위성은 이곳 나사 에임즈 연구센터가 개발한 진셋을 시작으로 우주 탐사에 있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2006년 나사는 군사용으로 개발된 큐브 위성 진셋을 통해 성광 유전자를 가진 대장균 실험을 했습니다. 진셋의 성공적인 실험 이후 2009년 파마셋으로 효모 미생물 실험을, 2010년에는 오레오스로 화학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주 방사선 환경 속에서 생물의 생존 가능성을 테스트한 겁니다. 큐브 위성을 이용한 이 실험들은 초소형 위성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시켰습니다. They started to look and examine the CubeSat or small spacecraft, we call them nanosats, to be able to use those for applications for not only fundamental space biology but for astrobiology and technology development as well. 현재까지 우주로 발사된 큐브 위성은 50여 기. 이웃나라 일본도 이미 10여 기의 큐브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작은 크기와 달리 활용 영역이 계속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큐브 위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큐브 위성 그 화면으로 보니까 우리 양 기자의 손에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작은데 저 작은 위성이 어떻게 그 큰 일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초소형 위성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주로 1톤 이하의 위성들을 소형 위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나로호에 실린 나로 과학 위성도 100kg급 소형 위성인데요. 네. 이 우주정거장과 같이 몇백 톤에 되는 대형 인공위성도 있지만 이 우리나라는 주로 중소형 위성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형 위성 중에서도 20kg 이하에 있는 위성들을 초소형 위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특별하게 무게가 1kg, 가로 세로 높이가 약 10cm인 정육면체의 초소형 위성을 큐브 위성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초소형 큐브 위성. 짧은 제작 기간이나 저렴한 개발 비용 덕분에 사실 그 큐브 위성이 대학생들의 교육에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큐브 위성을 이제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우주 탐사 임무에도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 활용이 되고 발전했습니까? 네, 이 큐브 위성의 발전을 몇 가지 세대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릴 수 네. 있습니다. 이 먼저 학생들이 직접 위성을 제작할 수 있는 교육용 큐브 위성이 1세대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대는 이 큐브 위성 2개나 3개를 이어서 이 우주 공간에서 제한적인 실험이나 기상 관측, 또 그리고 우주용 부품 실험 등을 수행하는 임무 수행용 큐브 위성을 말하고요. 이 3세대, 현재 3세대 큐브 위성이 있는데 이 큐브 위성들은 스스로 자세를 제어하거나 뭐 태양열을 이용해 전력 수요를 스스로 높이는 등 아주 지능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4세대 큐브 위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여러 개의 큐브 위성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 확장된 우주 실험이나 그리고 뭐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손바닥만한 위성이 우주로 날아가서 지구 사진을 찍거나 실험 데이터들을 전송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 신기한데요. 큐브 위성은 어떤 방법으로 발사가 되고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큐브 위성이 사실 크기가 작은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중소형 인공위성들을 쏘아 올릴 때 이 로켓이 있잖아요. 이 로켓에는 네. 사실 빈 공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 큐브 위성은 그 빈 공간에 설치돼서 우주로 발사되는 건데요. 이 10cm짜리 이 기본 큐브 위성 3개를 넣을 수 있는 국제 표준 규격의 전용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안에 큐브 위성을 넣으면 우주 분출 순간에 이 스프링의 힘으로 뚜껑이 개방되고 이 큐브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켓 크기에 따라서 이 전용 컨테이너들이 뭐 2개에서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요. 이 큐브 위성, 이렇게 우주로 나간 큐브 위성들은 지구 적외도 상공인 10권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10권이 사실 공기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마찰에 의해서 전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손상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때문에 큐브 위성들은 1년여밖에 수명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그 양 기자의 그 큐브 위성의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 뭐 이제 그런 그 말처럼 작은 크기와는 달리 다양한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큐브 위성 덕분에 저도 이제 인공위성이 아주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진 않는 그런 아주 친근한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큐브 위성 개발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직접 해외 현지를 찾아가서 큐브 위성 열풍을 취재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과 벨기에, 네덜란드를 다녀왔는데요. 이 큐브 위성이 탄생한 대학, 또 학생들이 큐브 위성의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연대회, 그리고 이 큐브 위성을 만들 수 있도록 이 부품을 팔거나 발사 대행을 해주는 산업체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우주로 올라갈 큐브 위성은 일반 위성과 동일하게 무균실에서 제작하고 진동과 열 전달 실험 등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만 익히면 학생들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주 선진국에서는 큐브 위성 경연대회를 앞다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럽 우주국의 지원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큐비50은 선발된 50개의 큐브 위성을 동시에 발사하는 경연대회입니다. 큐브 위성 간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 시도인데 광범위한 우주 관측이나 긴급 우주 임무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 90여 개의 대학이 참가했으며 심사를 통해 서울대와 카이스트가 포함된 50개 팀을 지난 4월 최종 선정했습니다. But on top of these science missions, QB50 allows the flight in orbit of a series of triple CubeSats, performing research, performing in-orbit qualifications of systems. And so QB50 is not just science and technology, but also it's a demonstration that we can use cheap launchers, we can raise the frequency of accessing space. 큐비 50대회를 주최하는 이곳 폰 칼만 연구소에서는 50개의 큐브 위성을 목표 궤도로 올릴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구로 재진입하는 자체 큐브 위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폰칼만 연구소는 큐브 위성들을 지상 320km 높이의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려 평균 5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50개의 큐브 위성들 중 폰칼만 연구소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는 큐브 위성은 지구 재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 앞부분에 코르크 소재를 덧붙여 대기권에 들어설 때 높아지는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아이디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열린 큐비50은 큐브 위성을 제작하는 대학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리에주 대학은 저항과 같은 작은 부품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이 큐브 위성은 벨기에에서 자체 제작한 첫 번째 완성 위성이기도 합니다. They have the chance to apply their knowledge to a real structure, and so it provides them with hands-on experience, as it is called, and so they are very enthusiastic. 초소형 위성 키트를 제작하는 미국의 펌킨사. 스탠퍼드대 교수인 앤드류 칼만 박사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과 정부 비영리 기구 등 100여 곳에 400개 이상의 큐브 위성 키트를 판매했습니다. 폭이 25mm에 불과한 극소형 위성이나 안테나를 내장한 큐브 위성도 연구 중입니다. My focus at Pumpkin is to maintain a very small team that are experts in these particular areas that can produce designs that can then be created in large numbers. Pumpkin has been profitable for many years now, but we're still small. We think that ultimately CubeSats have probably the greatest promise of expanding in terms of numbers. That's because they're small, they're inexpensive. If one treats them as disposable satellites, there's a continuous need for new ones. But that's a very good thing because as you develop new ones, you can take advantage of newer technologies, etc. 펌킨사의 경쟁 상대인 유럽의 이시스사. 이시스사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주문을 받아 큐브 위성 키트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큐브 위성에 관한 사업 아이디어로 5명의 대학생이 2006년에 시작한 이 회사는 60%씩 매년 성장했으며 지금은 40명의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설립된 벤처기업인 이시스사는 2009년 첫 발사 대행에 성공했으며 지금까지 25개의 큐브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렸습니다. We are growing very fast. We are adding 40% of staff over a period of a year. But on the large scale of the space programs in the world, that's still a very, very small fraction, but at least we're growing. 이시스사에서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임무의 큐브 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큐브 위성 제작에 로봇이 이용되지 못하고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시스사의 대표는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Students and young engineers are very, very important for high-tech companies. They bring new ideas, they have new views, and we like to think that we are still a young company, even though we're 7 years old, and we like to do it different than the traditional way. And then it helps a lot to have a lot of young, inspired minds. And I realized that, in fact, I was really involved in much more different projects. I could learn much more different things. And I think that's a very good choice, and I would really advise young students to not really look at first the prestige and at the big names of space, but look really at the small actors, and I think that's where most of the things are currently happening. 세계 위성 산업 시장 규모는 약 13조 원. 이 가운데 큐브 위성 시장은 약 100억 원 정도지만 매년 30% 이상씩 성장하고 있어 시장 전망이 밝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큐브 위성 산업. 국내 업체에서도 모듈 제작에 관심을 보이는 등 우주 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해외에서는 큐브 위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그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상하던 위성을 직접 개발, 제작하고 또 발사의 기회까지 주는 경연대회에 관심이 좀 많이 갑니다. 그 소개해준 큐비50 말고도 어떤 대회들이 또 있습니까? 네, 이 우선 큐브 위성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자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다양한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이 우주과학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나사 LSP나 이 미국 항공우주학회 공군연구소가 주관하는 대회들이 있었는데요. 이 모두 큐브 위성의 개념 설계에서부터 비행 모델 제작, 발사 기획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큐브 위성 임무 설계 아이디어를 겨루는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우리나라 그 카이스트 연구팀이 전 세계 62개 팀들이 겨루는 그 경연대회에 나서서요. 최종 10개 팀만 오를 수 있는 최종 라운드에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 62개 팀 중에서 그러니까 10위권 안에는 들어간 거네요. 네. 우리 카이스트 연구팀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개발과 제작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런 경연대회는 정말 그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또 위성 제작의 실전 경험을 쌓은 학생들이 큐브 위성 키트 제작 회사를 세우는 등 우주 산업을 좀 민간으로 확장시키는 힘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미국하고 네덜란드에서 만났던 2명의 그 큐브 위성 관련 CEO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지금 이 큐브 위성의 산업성을 굉장히 밝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 큐브 위성의 탄생에서부터 함께 했었던 칼만 교수는요, 좀 더 작고 이용이 편리한 초소형 위성들을 새롭게 또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이 네덜란드에서 방문했었던 이시스사의 경우는 큐브 위성이라는 아이템만으로서 세운 벤처 기업인데 이 회사 대표는 큐브 위성이 지구 밖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이용해서 2차 산업들을 또 새롭게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만난 그 두 분의 CEO 모두가 이제 그 큐브 위성의 사업성은 밝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이제 그 보고 있다는 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큐브 위성이 우주 산업의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떠오른다고 보고 계시던가요? 네, 이 큐브 위성을 통해서 두 회사 모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했는데요. 사실 우주 산업 전체에서 봤을 때는 이 큐브 위성 산업은 아주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칼만 교수는요, 개발 비용이 굉장히 적고 또 기간을 짧게 동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쉽게 우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필요한 결과들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이 장점들이 있다고 보고요. 이 큐브 위성을 지금보다 더 많이 만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종의 일회용 인공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나사에서도 역시 민간 기업이 이 작은 규모의 위성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수록 이 나사에서는 과학적 목적을 지닌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서 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쯤에서 국내에서는 큐브 위성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됐는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국내 사례도 뭐 취재해 오셨죠? 네, 맞습니다. 이 큐브 위성은 사실 교육적으로도 또 이 우주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추세에 떠오른 이 큐브 위성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요. 국내 큐브 위성의 실정은 어떠한지 취재했습니다. 저희 큐브 세대의 목표는 오로라 네어 이미저 셀러라이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의 주 임무는 전리층의 전자 밀도와 전자 온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변화를 감지, 그리고 지속 지진 예보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공과와 천문우주과, 전작과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10여 명의 대학생들이 큐브 위성 제작에 도전했습니다. 2달간 큐브 위성 임무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에 사용할 부품이나 단계별 진행 상황을 결정하는 등 작은 부분 하나까지 모두 직접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큐브 위성 경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대회에 지원한 17개 팀을 대상으로 지난 7일 1차 심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펴본 그 17개의 제안서는 상당히 우수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의 시스템 중에서 자세 제어나 또는 임무 수행을 위한 특수한 그 탑재체가 상당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개발이 돼서 약 2년 후에 발사를 하게 돼서 실제적으로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이 데이터를 받고 그와 같은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정말 저희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심사 기준은 큐브 위성의 임무 독창성과 기술적 수정 가능성, 실제 개발 가능성 등입니다. 1차에 통과한 팀은 세부 임무 설계를 다시 수정한 뒤 2차 심사를 통해 3팀이 최종 선발됩니다. 선발된 3팀은 2년간 큐브 위성 제작 기간을 거친 뒤 직접 만든 큐브 위성을 2015년에 실제로 발사하게 됩니다. 이 좋은 성과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와 같은 큐브 위성의 경연대회 2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은 대학이 응모해 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연으로 약 3개 내지 4개의 팀을 경연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선발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큐브 위성은 2006년에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와 학생들이 만든 1kg짜리 한누리 1호입니다. 러시아 로켓 드레프루에 실어 우주로 올라갈 예정이었으나 발사 1분 만에 발사체가 폭발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를 딛고 국내 1호 큐브 위성이 되기 위해 국내 대학에서는 큐브 위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위성 제작 실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한 위성 인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 위성이라고 하면은 되게 몇 톤급의 되게 큰 위성이잖아요. 근데 초소형 인공위성은 1.33k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위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별로 기능이 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작기 때문에 여러 개를 쓸 수 있고 저비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저희 같은 학생도 물론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한 국내 대학들은 해외 대학과의 협업으로 큐브위성을 개발하거나 국제 큐브위성 경연대회에 참가해 임무 아이디어의 경쟁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경연대회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설령 거기에서 선택되지 않더라도 그런 개념을 설계하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또 선정된 팀은 전체를 제작하고 발사하고 운영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이런 그 실습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큐브 위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형 위성과 동일한 수준의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큐브 위성이 규격화, 표준화, 소형화되고 구성품을 국내에서 직접 제작하게 된다면 1억 원가량의 개발비가 수백만 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물론 초중고등학생들도 쉽게 나만의 큐브 위성을 만들어 우주로부터 지구 사진을 받아보는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해외 사례만 쭉 지켜보면서 정말 부럽기도 했었는데요. 아까 그 62개 팀, 전 세계에서 정말 10위권 안에 들어갔던 우리의 그 연구진의 그 힘인데요. 이제라도 국내에서 큐브 위성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다니까 또 그것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좀 좋습니다. 네. 자, 현재 1차 심사가 이제 진행된 상태인데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나요? 네, 이 내년 2월까지 2차 심사를 한 번 더 거친 뒤에요. 네. 최종적으로 3개의 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 선발된 3개의 팀은요, 2년 동안 이 실제로 발사된 위성 개발 기간을 얻게 되고요.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이 첫 번째 큐브 위성들을 해외 발사체를 이용해서 2015년에 발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위성 개발 기간을 고려해서 이 국내 큐브 위성 경연대회는 3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인데요. 다음 이 대회가 열릴 2018년에는요. 그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에 실어서 이 큐브 위성들을 쏘아 올릴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막 설레네요. 우리 양 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큐브 위성이 이제 우주 공간에서 정말 그 임무를 수행할 날도 멀지 않았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발사를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항공대회 한누리호 말고 다른 큐브 위성은 또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발사에 가장 임박한 국내 큐브 위성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경희대학교가 지난 2009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큐브 위성 트리오 시네마인데요. 이 지구 자기장 관측하고 극지방 오로라 관측 등의 임무를 갖고 지난 9월에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 기상 문제로 로켓 발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결국 발사를 성공시키지는 못한 건데요. 이 현재 경희대는 앞서 소개했던 이시스사하고 이제 발사 대행 업무 계약을 맺어서 내년에 발사를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1월에 그 경희대 트리오 시네마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밝은 미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혜경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상원의 YNHOW,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과학에 대한 호기심 지수 또한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